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6일 오후 2시 8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면서 국회에 헌법 개정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습니다. 우 의장은 특별 담화를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헌 불법 비상개헌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다라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은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하여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승자 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 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하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다.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우 의장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6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정치 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권력 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트야 한다면서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 주권,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했습니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면서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 독식 정치 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되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된다. 국회 각 정당의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문제의식이 절절히 담긴 이야기이고 그동안에 4개월 동안 한국 정치의 중심을 잡는데 국회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 그 중심에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에 대한 신뢰도가 꽤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제안하니까 여기에 상당한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거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하다는 이런 분위기이므로 과연 우 의장이 제안한 이 개헌안 그리고 그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대통령 선거 때 같이 하자는 이 안이 먹힐지 여부는 알 수가 없고 다만 여기에 누가 호응하느냐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개헌은 특히 권력구조 개헌은 그 다음에 여야 공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개헌은 어느 정당이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국회를 통과하려면
3분의 2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합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지만은 이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양당이 결심만 하면은 만들어내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민주당의 압도적 세력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지금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파면이라는 이 거의 결정타를 맞고 이 노선을 제대로 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중에 바로 경선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헌법 개정에 신경을 쓸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모든 것을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럴 때일수록 개헌의 적기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 의장의 뜻은 충분히 좀 설명이 됐는데, 우선 승자 독식 제도를 이 제도적으로 완화해야 된다는 이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0.73%포인트 차이, 약 24만 표 차이로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야당과의 협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 의료 대란 일으키고 계엄령 선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0.73%포인트 차이로 이겼으면 자신의 지지층을 아주 극진히 모시면서 지지층을 조금이라도 더 확대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아슬아슬한 승리를 안겨다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준석 당대표 몰아내는데 앞장을 서고, 그리고 지난 총선 앞두고 쟁점이 많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기 카드를 던졌다가 총선을 그냥 망치고 하는 이런 게 다 승자 독식의 그 과욕에서 나온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제도적으로 완화시킬 것이냐. 대통령 중심제가 대통령의 권력 독점이 아닌, 예컨대 총리는 뭐 국회에서 선출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식, 그리고 부통령제를 둔다든지, 또는 탄핵 소추를 해도 소추당한 사람이 그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되는 이런 조항을 빼고 탄핵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를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몇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사이 논의되고 있는 헌법상의 권력 분산은 가만 보면은 어떻게 중앙 권력인 대통령의 힘을 뺄 것이냐, 요것만 생각하는데, 중앙과 지방을 놓고 본다면은 중앙이 아직 틀어지고 있는 지방에 대한 여러 가지 권력 행사, 지방자치가 사실상 형해화되고 있는 그런 면을 보완한다면은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을 또 어떻게 서로 분산시킬 거냐, 그리하여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한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거구제, 한 구역에서 한 사람 뽑는 거 말고 한 구역에서 두 사람 뽑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1대1의 격투를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방안도 논의될 수가 있고, 대통령에게 국회 해상권을 주는 방식, 그러니까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해상권을 보장해가지고 서로 균형이 맞도록 하는 뭐 이런 몇 가지 설계가 작동되면은 이번 개헌 욕구를 2달 만에 집약해가지고 투표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발휘될 수가 있는데, 누가 이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냐. 언론의 지지는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 지지만 되는 게 아니고 정치권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되니까 이걸 누가 이끌어 갈 거냐 하는 그런 고민사항을 집어 던진 겁니다. 우원식 의장이. 우원식 의장도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집어 던지는 것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화두로서 던졌는데 이걸 우선 민주당이 어떻게 받느냐, 그 말은 이재명 세력이 어떻게 받느냐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계엄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남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대통령 중심제가 대통령이 사고 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정치 권력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선진화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대통령의 권력이 그 권한을 남용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아슬아슬한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야말로 그 잘못하면 나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고치기였습니다. 대통령이 사고 치는 걸 막는 여기에 중점을 두다가 보니까 요사이 분권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좀 쉽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특히 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이 사고를 치지 않도록 만들 거냐 하는데 집중된 그런 개헌 논의가 있어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